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해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적어놨어요. 여기 참고로 이렇게 삼각형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닫혔다가 열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있는 것들은 무조건 열어보세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팁. 첫 번째, 역할을 설정하는 거. 너는 뭐다. 너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 그러면 얘가 그 안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더 깊은 그런 이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경험 많은 마케팅 전략가입니다. 다음 제품의 타겟 시장 분석을 제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이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제공하는 거, 충분한 배경 정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전의 참고 자료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명료하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막 복문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잡하게.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어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형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1. 개요, 세부 내용, 결론.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그걸 딱 나눠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훨씬 더 깔끔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작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체인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데 이 생각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고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를 차례대로 이렇게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요. 자, 그리고 제약 조건 설명하는 거, 설정하는 거. 여기 나는 이거를 블로그 글로 작성을 할 거야. 500글자 이내로 작성을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제한 설정들. 그리고 이거를 참고를 하되 어떤 자료는 참고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제한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어떤 성경의 자료를 내가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한테 검색을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2단의 자료는 참고하지 마. 이런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피드백. 직접 네가 검토하고 나에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줘 라고 하는 식으로 피드백 하는 거. 아까 인간 피드백, 인공지능 피드백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템플릿 활용하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프롬프트 예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의 템플릿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형식으로 맞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문장으로 막 만들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편지 쓰듯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얘한테 뭔가 나의 뜻을 이렇게 막 전달하려고 읽기 쉽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역할, 너는 뭐야? 그 다음에 맥락,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간략하게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어떤 템플릿을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그거 글자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 그런 것들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제 실용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얘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아까 그런 것들을 한글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이 더 얘기를 잘 해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영어로 질문을 하지만 답변은 한글로 해줘. 뭐 이렇게 하면 얘가 한글로 대답을 해줘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로 질문을 합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질문을 만들어 놓고 챗GPT한테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문 번역 앱이 있어요. 디플이라고 DEEPL 디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좀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앱들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거에다 넣어서 영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DEEPL 디플
그러면 더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디플.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 활용하는 거. 5가지 아이디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몇 글자로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활용하기. 이거는 좀 길게 써놨는데 각각의 그 인공지능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제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입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챗GPT의 경우는 좌측 사이드바에 챗GPT를 마우스로 우클릭하고 개인 맞춤 설정을 하면 거기를 들어가시면 GPT의 성격 및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맞춤형 지침 뭐 이런 거 나와 있다.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 저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지정을 하냐면 이 조건들 아까 얘기한 뭐 실시간 검색도 포함해줘, 영어 자료도 포함해줘, 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빼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정을 해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얘가 검색을 해줘요.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출력 형식 제한하는 거, 그리고 온도, 그림을 그리는데 창의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말한 그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온도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림 만드는 그런 이 서비스들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창의성이 높으면 내가 질문한 거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대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좀 낮추면 좀 냉철한 T형 스타일의 그런 답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퓨샷 학습하기 이거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제로샷은 우주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아무 단서 없이 그냥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샷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요건 앞에 있는 걸 집어넣고 뒤에 있는 질문 일본의 수도는 어디 있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얘가 요 형식으로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수도는 동경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런 샷을 안 집어넣으면 얘가 그 일본의 수도, 일본은 동경이라고 하는 데가 수도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설명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딱 형식으로 원하면 원샷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퓨샷은 여러 개,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 케이스를 제공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답을 해줘 라고 하면 그 형식들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토큰이에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량이거든요. 무료 버전은 토큰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유료 버전조차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넘쳐나면 한 번에 표시를 못하니까 제대로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력 토큰, 출력 토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하시고 만약에 너무 긴 것에 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단계로 나누어서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논문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1부는 요렇게, 2부는 요렇게, 3부는 요렇게 작성을 해줘. 그리고 이것을 각각 별도의 답으로 문서로 이렇게 제공해줘라고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용량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체인 오브 소트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 자료도 포함해서 검색해줘. 한글로 만약에 검색을 하면 얘가 한글 자료를 우선으로 검색을 해요. 그런데 영어 자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영어 자료도 포함해서 검색해줘. 그리고 출처가 어딘지를 같이 링크를 함께 남겨줘 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른다고 표현해. 안다고 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딥 리서치라고 하는 거예요. 딥 리서치. 이거는 좀 더 얘가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전문적인 답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딥 리서치랑 일반 이 검색이랑 뭐가 다르냐?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유료 버전도 딥 리서치는 한계가 존재해요. 한 달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딥 리서치로 검색을 하면 좋겠지만 얘가 이 딥 리서치 한계가 있으니까 막 처음에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이걸 못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그냥 일반 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구글 제미나이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딥 리서치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딥 리서치. 하여튼 저는 딥 리서치 버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고 답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딥 리서치는 계속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딥 리서치는 한 방이거든요. 한 방. 주로 한 방에 또 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가 오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리포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먼저 일반 검색을 저렇게 해가지고 좀 내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그거를 내가 아는 상태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딥 리서치를 시키는 게 좋아요. 저희가 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 젊었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2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뭔가 논문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20-30년 사이에 25%의 그 인구, 신도의 비율이 10%대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떤 근거들, 학술 자료나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서치해서 이런 걸 통합을 하려면 딥 리서치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딥 리서치를 처음부터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 얘가 물론 알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일반 검색을 통해서 80년대 정말 나는 25%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25%였나 이것도 한번 검색해보고 그리고 이 변화 추세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런 자료들을 한번 쭉 내가 리서치를 해본 상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한테 타겟을 잡아서 질문을 하면 그럼 얘가 그 딥 리서치를 통해서 더 퀄리티의 그런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딥 리서치용 프롬프트를 제작을 할 때는 위에랑 뭐 비슷하긴 하지만 요렇게 해놓은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제미나이, 챗GPT, 그로커 같은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할 때 딥 리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런데 무료 버전의 챗봇 서비스에는 딥 리서치 횟수 등이 제한되어서 일반 챗봇 서비스를 사용할 때처럼 자주 이용하기 힘들어. 그래서 딥 리서치를 해야 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 챗봇과 구별되는 딥 리서치용 프롬프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줘.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제가 주로 마지막에 쓰는 멘트예요.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 자, 그렇게 해서 제미나이에서, 챗GPT에서, 그록에서, 클로드에서 이 내놓은 답변들을 이렇게 제가 여기다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딥 리서치가 필요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한테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림 그리는 거.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거. 예, 여기 템플릿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놨어요. 아까 위에서 프롬프트랑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주제, 인물이나 객체, 뭐를 그릴 것이냐, 그 다음에 행동, 상태, 만약에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열정적으로 뭐 하고 있는, 손을 펼쳐서 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적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환경은 어떤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시간대, 그리고 조명 조건,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색상 팔레트, 구도 시점, 카메라도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 거랑 멀리서 찍는 거랑 위에서 찍는 거랑 아래에서 찍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구도 시점, 그 다음에 해상도, 비율, 16대 9로 할 거냐, 4대 3으로 하냐, 1대 1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 요청, 디테일한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풍경 이미지를 할 때는 안개가 자욱한 산맥 풍경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뭐 굳이 존댓말 안 써도 돼요.
거대한 산들이 구름 사이로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등등등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성공적인 프롬프팅 작성법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또 그 대화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공짜예요.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퀄리티도 요즘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파일럿 디자이너를 좀 많이 써요. 그림 만들 때. 자, 거기에 프롬프트 샘플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제가 장면 속에 있는 모습을 스타일로 카메라 앵글 시점에서 렌즈는 어떤 렌즈인지, 또는 세팅, 카메라 사진을 원하면 렌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중요하죠. 어떤 수채화 형식, 유화 형식,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조명, 뭐 색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영어로 넣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샘플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보면 주제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느냐, 풍경, 인물, 동물, 정물, 추상적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어떤 행동 상태, 달리는, 점프하는, 비행기 뭐 하는 이런,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시간대, 이 조명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사진에서는 뭐 아침에 여명이 떠오를 때, 또는 그 석양이 질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구도 시점, 앵글, 정면샷, 측면샷, 후면샷, 구감샷, 안각샷,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그림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해상도, 비율, 그리고 이미지 효과, 질감, 뭐 흐릿하게, 시네마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좀 더 색감이 영화 그 배경처럼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런 것들.